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인데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전후 재건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좀 이어갔는데 관련 기사가 실렸나 봐요? 맞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면서 사업 비용은 7,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1,000조 원 이상이 되는 건데요. 현재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뛰어들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인접국 폴란드의 지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업들은 발전소와 주택, 또 도로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어제부터 관련 일정 수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건 사업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들어오는 기업에 보상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쟁 중인 지금 이미 들어가서 재건 사업에 나선 해외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 음주운전 관련 보도도 많은데 스마트폰 사용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네. 기사에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해외 애플리케이션 사례들이 소개돼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개발한 앱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5초 이상 사용하면 미리 녹음해둔 가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빠, 위험하니까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이런 안내가 나오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출신 기술자들이 만든 또 다른 앱은 시속 24km 이상 주행할 경우에 통화와 문자 수신, 또 알람 등이 자동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쌓여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앱도 있고요. 또 운전자에게 연락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운전 중이란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서 알려주도록 하는 앱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자녀가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오면 네. 확실히 좀 스마트폰 사용을 덜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 좀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와 같은 앱을 개발할 기술력은 이미 우리도 충분한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CT 업계 관계자도 강제 규정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크고 관련 사고도 최근 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사는 우리가 해외와 비교해서 처벌 수위도 낮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영국이나 호주, 또 일본 등과 비교해서 20% 미만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저도 운전할 때 앞차가 이상하게 운전한다 싶어서 가서 보면 스마트폰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확실히 경각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집회 소음과 관련한 기사인가 봐요.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집회 시위 소음과 관련해서 최고 소음 그리고 평균 소음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분 동안 평균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시간에 2번만 큰 소리를 내거나 5분간 강한 소음을 내고 5분은 소음을 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기준을 교모히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홀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기도 합니다. 이에 경찰은 최고 소음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소음이 좀 너무 크다 보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예. 부분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할 때는 미리 소음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는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집회 신고 때 확성기의 사용 대수나 최대 출력, 또 크기 등을 신고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9건 정도 발의가 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가 빨리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인데요. 초중생 학부모 88%가 우리 아이는 이과로, 또 이 중에서 50%는 의학 계열이다. 또 뭐 이과, 의대 쏠림 현상에 관한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학원에서 학부모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중학생 학부모는 84.4%, 초등학생 학부모는 92.3%가 이 자녀가 이과로 진학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9명 꼴이었고요. 그중에서 절반은 의학 계열로의 진학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종로학원 측은 앞으로 수능에서 문과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역대 최저치를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2010학년도 수능에서 64대 36 정도로 앞섰던 사회탐구 응시자 수가 지난해 수능에서는 이미 50대 50이 됐고요. 올해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불균형이 더 심각해질 거라면서 문과의 우수 학생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과 육성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과 졸업생으로서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기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저도 드는데, 예, 그렇죠. 자, 다음 신문 좀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에서는요, 자, 의대 인원을 좀 증원을 하는 게 오히려 의대 블랙홀이 더 커질 게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의대 정원은 17년 동안 동결돼 왔습니다. 3천여 명 수준인데요. 하지만 최근 의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의대의 블랙홀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확대한다면 이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레 정부와 의협 간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증원 문제도 아마도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 현상, 분명히 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현상은 아닌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글자냐? 요즘 학생들 중에 악필이 좀 많아졌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로 줌인을 하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사진이 하나 실려 있죠. 요즘 학생들은 손으로 쓰는 글씨보다는 키보드로 치는 글이 더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악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좀 해석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교내 시험이나 대입 논술, 또 국가 자격증 시험 등에서는 손으로 답안을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글씨 바르게 쓰기 강좌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묻고 답하는 풍경이 벌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학생들은 글씨를 잘 쓴다. 이것도 옛말일 정도로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악필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성인들 중에서도 이제 보이는 이미지와 글씨가 굉장히 다를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가 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글씨 교정해주는 학원에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기사에도 사례가 나와 있는데 악필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린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서 글씨 연습을 시키려는 학부모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 성인 중에서도 앞서 말한 국가 자격증이나 또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글씨 교정 학원을 찾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손으로 필기를 하는 것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사고력 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또 창의력과 인내력을 길러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요즘에 글씨를 조금씩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좀 많이 좀 써보게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